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스타 라이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빨리 먼저 정답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보다 이게 먼저 올라가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총평을 먼저 좀 드리자면 여전히 제가 문제풀이 수업 때도 마찬가지, 기본과 심화, 정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늘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조금 더 어려울 거다. 왜냐면 국가직이 워낙에 쉬웠으니까. 그래서 지방직에서는 조금 더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히 적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국가직 영어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다. 물론 이제 사실 어휘나 뭐 문법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는데, 독해에서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을 만한 선택지를 주어서 여러분이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넘어가셔서 유형 분석을 저랑 좀 같이 보실게요. 자, 요번에 문항수도 굉장히 여러분 좀 다채로웠죠. 기존에 사실 생활영어가 3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문데, 올해는 어휘 5문제, 그리고 생활영어가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일단 어휘랑 생활영어에 대한 부분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자, 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문제 1번을 풀면서 이거 내가 좀 아는 선택지도 그렇고 이 밑줄 쳐 있는 단어도 그렇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 라는 식의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 수준의 어휘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기본서에 구성되어 있는 어휘책 있죠. 그 어휘책이나 혹은 기출 4,800제 복화, 그 둘 중에 어느 거든 열심히 반복해서 정확하게 외우셨으면 do away with 이런 아주 자주 눈에 보일 만한 표현은 절대 틀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수준의 어휘를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했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생활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I don't buy it, 난 그런 얘기 믿지 않아, 이런 식의 약간의 외워야 되는 프레이즈를 냈으면 아마 여러분이 뭐 생활영어가 3문제나 되는데 이렇게 어려워 라고 체감했을 수도 있는데, 요번에 생활영어 문제는 굉장히 평이한 것을 가지고 그냥 3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여러분이 15점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으면 하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문법이랑 독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 3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독해는 9문제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어휘랑 생활 문제가 한 문제씩 더 출제가 되다 보니까 문항수가 하나씩은 좀 줄었죠.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껏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 예를 들면 unalive man,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었긴 하지만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매번 수업 여러분한테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죠? 기본적인 기초 문법을 탄탄하게 암기하면 내가 예상치 못한 하나의 선택지가 나와서 나를 고민하게 할지라도 나는 아주 명쾌하게 속어해서 답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속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속어해서 확실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정답을 잘 찾아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굉장히 쉬웠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사역동사의 뭐 수동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물어봐져 진 적은 없어서 이게 어땠더라 라고 여러분이 약간 긴가민가 했을 수는 있으나, 저랑 같이 실전 동영하셨던 분들, 제가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독해입니다. 예상한 바도 제가 왜 약간 더 국가직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국가직은 그냥 아예 여지 없이, 그냥 고민의 여지 없이 답이 바로 스트레이트로 꽂혀지는 이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거의 다 됐었은 거에 반해서, 독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고민할 만한 문제가 2문제 정도 있었어요. 12번하고 18번 이 2개가 아마 조금 여러분이 고민되셨을 순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다른 문항수에 비해서 문항 문제에 비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거나 혹은 상상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정확하게 상상 독해를 자꾸 습관 들이지 말고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단서를 잡으면서 하나하나 해석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찍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좋아요. 유형 분석 끝났고요. 자, 중요한 거죠, 이제 초시생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재시생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초시생이라면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초시생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문법의 문항수가 많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문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문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모든 언어에 있어서 근간입니다. 어휘를 외웠을 때 어휘를 많이 외워서 어느 정도 내가 그 어휘빨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항수가 문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문법이라는 것이 잡혀 있어야 독해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근간이에요, 근간. 골격이죠. 모든 언어의 골격. 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법까지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알려드리는 부분만 여러분이 숙지하셔도 절대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으실 건데 일단 초시생분들은 기초문법 이론을 공부하는 방법 일단 이론서에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암기해서 오랫동안 머릿속에 저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익히셔야 되겠죠. 이런 건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라 라고 끊임없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이상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부터 여러분이 익히시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서적 같은 거 선생님 어떤 영어 선생님이든지 그냥 인강 틀어놓고 현강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그런 공부 방법부터 세워야 되는 단계가 바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초시생분들은 바로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오랜만에 영어를 시작을 하시거나 거의 처음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나 초시생이신 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맨 처음에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휘 암기를 반복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게 다 외워지든 안 외워지든 일단 매일 반복적으로 시도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암기하고 문법 이론을 암기해보는 이러한 공부 패턴, 이런 습관을 형성을 해서 조급한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영어 시험 별로 어렵지 않다던데 왜 나는 점수가 빨리빨리 100점이 안 나오지? 95점이 안 나오지? 라고 조급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현 상태를 진단해서 그 상태에 맞게끔 여러분이 수업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수업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소화시키는 그 과정을 밟아나가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재시생분들 설명드릴게요. 제가 좀 크게 세 개로 나눠봤는데 일단 우리가 문법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됐었잖아요. 근데 그 3문제 중에서 만약에 내가 2개 이상 틀렸어요. 2개 이상 틀렸으면 이거는 시험 전 내가 문법 이론 암기를 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 혹은 그거에 대한 정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론을 암기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속어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속어를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가 갑니까? 시간이 가버리죠. 그렇게 되면 독해를 여유 있게 풀 수 있는 여유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문법 이론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니까 반드시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휘 유형은 우리가 총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내가 주어진 밑줄 친 단어 혹은 빈칸에 들어갈 단어 뜻을 몰라서 2개 이상 틀렸어.
그럼 이것도 사실 혼나야 돼요. 1년 이상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혼나야 되는 건데 일단 혼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타성에 젖은 암기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가게 되면 선생님 저 250개씩 외워요. 300개씩 외워요. 막 양치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단어를 물어보면 이 뜻 아니에요? 라고 약간 굉장히 주저해요. 뭔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굉장히 profound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성에 잦은 그냥 내가 매일 양으로 그냥 승부하는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오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이런 타성에 젖은 어휘에서 벗어나셔서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스펠링은 내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 해석을 지니는 가운데 이 뜻은 내가 알고 있는지,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암기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을 막 기하급수로 늘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거를 유지시켜서 반복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된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야 이게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나중에 시험 직전에 단어 양을 늘리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내 머리에 흡수되고 휘발이 적어집니다. 아시겠죠? 맨 처음부터 그냥 양으로 많이 외워야지 기초 단계든 뭐 지금 재시생 단계든 상관없이 양으로 승부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만큼 빨리 날아가요. 진득하게 내 머릿속에 꽂혀 있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진득하게 진하게 외워주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요 독해 유형입니다. 독해 문제 9문제 중에서 만약에 내가 4개 이상 틀렸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독해력이라는 걸 좀 의심을 해봐야겠죠. 4개 이상을 틀렸다. 아까 송이쌤이 얘기했던 12번, 18번 2개 틀렸고 그 이외에 또 2개 더 틀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매일 어느 교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프 교재를 갖고 계시든 아니면 기본서, 심화서, 아니면 실전, 동영, 기출 상관없습니다. 어느 교재든 상관없으니까 유형에 상관없이 매일 지문만 15개씩 집중해서 손으로 손 긋지 말고 눈으로 집중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해 보는 거죠. 매일 15개씩. 그렇게 되게 되면 독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굉장히 독해 지문을 빠르게 간파하는 능력도 생기고 이 문제에서 어디에 클루가 숨어져 있는지도 보는 눈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외웠던 어휘도 이 지문에선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지면 어휘하고 독해가 굉장히 서로 상생 과정을 거쳐서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외웠던 어휘를 독해 지문으로 복습을 하고 그 복습한 지문을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내 힘으로 해석해 봄으로써 나는 독해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우리가 곧 바로 7월 10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혹은 인강으로 저를 만나시게 될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수업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 방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총평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영어 이제 풀이 시작해야죠?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요렇게 제가 PDF 파일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좀 더 깔끔하게 잘 보이시죠? 좋아요. 자, 일단 영어 1번부터 그리고 이 4번까지 어휘 밑줄이 그어져 있었던 문제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빗줄 친 부분에 들어가 줘야 되는 단어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휘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항상 그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간파하기 위해서 어휘 문제 난이도를 보시면 좋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1번에 subsequent가 나와요. subsequent. 우리 subsequent란 단어는 사실 여러분하고 저랑 독해하면서 연결어 문제로 subsequently 너무나 많이 봤었죠. 뒤이어, 이에 이어 많이 보셨었죠. 그거 형용사예요. subsequently는 부사고요. subsequent는 형용사인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뒤이은,
이후의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 바로 찾으러 갑시다.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following 여기 있군요. 뒤이은. 그죠? 우리가 심지어 following이라는 건 뭐뭐 후에란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로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주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supplementary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보충의란 뜻이겠죠. 보충의 supplementary. 그죠? 그래서 나머지 required, advanced 너무나 쉬운 단어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세요.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folkways 안 읽어도 돼요. 밑줄 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courtesy. 여러분 courtesy가 뭐예요? 예의란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 외웠던 단어죠. courtesy. 그러니까 이건 예의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답을 뭐로 하셔야 될까요? politeness. 그렇죠. 4번 하셔야겠죠. 자, charity. 이건 당연히 자선. 배품이란 뜻을 갖고 있을 거고, humility. 우리 humility 당연히 여러분이 이것도 아실 수 있을 만한 단어죠. 그렇죠? 그래요. 겸손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boldness는 뭡니까? boldness는 여러분 되게 대담함, 과감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politeness 쉽게 고르셨을 거라 보고요. 자, 우리 3번 봅시다. 우리 bring up. 이 bring up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실전 동형 문제 풀이 시간에 bring up이란 이 표현 자체를 가지고 얘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제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렸고, 두 번째, 누구누구를 양육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양육하다. 자, 근데 제기하다란 뜻이건 양육하다란 뜻이건 둘 다 타동사 수거기 때문에 둘 다 무엇이 된다? 수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도 같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휘로 나왔네. 그죠? bring up, 제기하다, 양육하다.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앞에 주어가 아이들이니까 제기가 아니라 양육되어 왔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raised. 길러져 왔다가 들어가야겠죠. 우리 observe란 단어는 일단 준수하다는 뜻도 있고 관찰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럼 준수된, 관찰된, 목격된 하시면 될 거고, 뭐 controlled 이건 통제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4번 이런 거 do away with 이런 게 우리 기본서에 어휘책에 떡하니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단어 아닙니까? do away with 무엇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죠. 폐지하다, 없애다. 그러니까 abolish, 동의어로 폐지하다라는 1번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consent란 단어는 동의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좋아요. criticize, justified, 뭐 정당화하다 다 알고 계실 만한 단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5번 가십시다. 5번 이제 우리 빈칸 넣어줄 거예요. 자, voters demanded that 투표자들이, 즉 우리 같은 유권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은 유권자들은 대절을 요구했다. 우리가 요구, 주장, 명령, 제안, 추천 동사 중 하나인 demand가 출제가 됐고요. 자, 이 demand가 바로 뒤에 should라는 거를 원래 우리가 쓸 수가 없죠. 생략하잖아요. 보통 쓸 수 없다기보다는 생략을 보통 해주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한테 보여줬습니다. 앞엔 유도부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주어 동사는 뒤집어져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일단 우리 해석할게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절 접속사 아실 거고, 자, 그래서 유권자들은 투표 과정에 있어서 더 큰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걸 요구했다. 투표 과정에 있어서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야. 뭐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그 투표 과정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clearly, 명확하게라는 것도 굉장히 큰 단서가 되겠죠. 명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해주는 분명성, 명확성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명사로 우리 누구를 선택한다? 우리는 transparency.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분 되게 많이 얘기했었죠. 뭘 많이 얘기했었어요? transparent란 단어로 투명한, 우리 이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요, 그거예요.
transparent, 솔직한, 투명한. 내려가셔서 6번 갑시다. 이제 드디어 문법, 어법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거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커다란 골격을 좀 먼저 잡아볼게요. 골격. 자, 일단 one reason 주어. 그 뒤에 굉장히 많은 긴 수식 구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one reason에 해당하는 진짜 본동사는 is. 굉장히 넓게 있죠? 이 멀리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안다? 하이픈으로 중간에 수식절이 삽입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이픈의 끝부분이 바로 진짜 동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s 바로 뒤에 3번 이하부터가 다 바로 뭐가 된다? 비동사 is의 명사절 보어 자리가 되겠군요. 자, 그럼 이제 주어인 one reason하고 is 사이의 문장 구조는 어떤지 볼게요. 자, one reason for upsets in sports. 이거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속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한 이유가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막 분통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라는 게 주어고 그 스포츠 경기 인 이하가 수식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자, 우리가 인위치라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같이 공부했었던 장치죠. 인위치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어떤 장치입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리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문장 구조가 어떻습니까? 완전하죠. 그럼 완전한지 먼저 좀 볼게요. 팀이 주어고요. 이 완전한 절 안에서의 주어는 팀이고요. 동사는 어디 있어요? loses the contest. 동사 loses, 목적어 the contest. 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큰 골격을 다 잡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인위치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이 문장 완전하구나 확인되셨죠? 그럼 인위치 문제 없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왜 하고 많은 전치사 중에서 인이냐? 사실상 이 in이 선택된 것은 앞에서 중복적으로 설명된 in sports에서 온 겁니다. 그 스포츠라는 경기 내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in을 쓴 거죠. 그럼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2번이 왜 맞는가? 자, 일단 우리가 사실은 be predicted to 동사 원형이라는 수거가 있죠? 뭐 할 것이라 기상이 아니죠. 기대 예상되어지다. 요즘에 줄임말이 유행해서 그런가 갑자기 기상이 나왔네. 죄송해요. 뭐뭐 할 것이라 기대 예상되어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잘 보시면 동사는 loses로 이미 하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비동사가 또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구조다? 아하, predicted라는 과거분사 형용사 하나와 superior이라는 두 번째 형용사 두 개가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병치되었구나. 그래서 한꺼번에 누구를 수식하는구나. 뒤에서 the team을 꾸미는구나. 이해가시겠죠? 말 그대로. 그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팀이라는 것의 명사를 과거분사, 형용사 1이 수식하고 형용사인 superior가 뒤에서 또 수식을 해서 and로 나란히 팀한테 엮여 있구나. 그럼 해석해 볼게요. 이길 거라 예상되었고 supposedly 아마도 superior to their opponents 그 상대편보다 더 우세하다, 우수하다라고 여겨졌었던 뭐예요? 그 팀이 놀랍게도 경기에서 진 거지. 그런 경기 안에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is 하고 뒤 명사절이 오는 거지. 근데 그 명사절 what 뒤를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명사절 접속사 정말 많이 공부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w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는 관계대명사로 쓰여서 것으로 해석되든 의문대명사로서 무엇이라고 해석되든 다 뒤에 문장 구조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불완전은 묻는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뒤를 볼게요. superior team, 그 우수하다고 생각했었던 팀이 may not have perceived. perceive라는 거는 무엇을 인식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마치 특수 오형식 동사처럼 목적어를 쓰고 as 이하를 목적격 보어 덩어리로 활용한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일단 여러분 눈에 익숙한 혹시 특수 오형식 동사인 걸 몰랐다고 해도 주어 동사 목적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와 있고 as 이하가 보이면 이건 문장 완전한 거 맞죠? 그러니까 what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대절이다라는 완벽한 절을 이끌 수 있는 명사절 대수로 바꿔줘서 그 이유는 바로 대절이다라고 해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들의 상대편이 as. 자, 여기서 as 이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특수 오형식 동사로 제가 알고 있는 건 주어, 오형식 동사, 목적어, 그리고 as, 명사.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은 저한테 수업 안 들으신 분이에요. 저랑 같이 수업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명사 말고도 뒤에 뭐가 올 수 있다는 거?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여기 쓰인 as는 전치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threatening을 동명사로 보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대편을 뭐뭐 하는 것이라는 사물 취급은 하진 않습니다. 상대편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위협적인 것이라고 것으로 얘기하진 않죠. 위협적인이라고 표현하죠. 서술하죠.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threatening이라는 걸 여기서 현재 분사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우리 threaten이라는 단어, 누구를 위협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threat라는 명사, 상관없이 둘 다 전치사 누구랑 친하다, 투랑 친하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적수들을 위협적인 것이로서 아마 인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이하게 경기에 임해서 뭐 졌다. 뭐 이런 식의 맥락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풀이를 해드렸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문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우리 7번. 7번 앞에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제가 더러 타이핑을 한 문장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사실 밑줄 친 부분을 제가 따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저랑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각각의 선택지에서 어떤 포인트를 노리고 문제를 냈는지 한번 그걸 먼저 간파해 볼게요. 자, 1번 봅시다. 우리 should have pp. 우리 should have pp 이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본반, 심화반, 하프, 실전, 동영, 기출 너무나 자주 많이 봐서 딱 보자마자 헛웃음이 픽 나오셨을 것 같아요. should have pp는 내가 알지. 그리고 심지어 2017년 국가직에서 ought to have pp를 갖고 문제를 냈던 적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should have pp 같은 거는 일단 뭐뭐 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뜻은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약간의 후회를 표현할 때 쓰기 굉장히 좋댔죠? should have pp. 그럼 이제 그대로 해석해 봅시다. I should have gone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갔어야 했어. 그 얘기는 갔어야 했는데 못 가서 조금 약간 후회 중이야. 자, 하지만 I was feeling a bit ill. 나 약간 몸이 안 좋았어.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 문장 분석부터 해볼게요.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 두 개를 잘 등위 이어줬습니다. but이라는 것 자체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절이 올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 뒷문장에서 I was feeling a bit ill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보고 계신 이 feel이라는 동사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무슨 모습이 있냐? 일단 얘가 자동사일 때는 얘를 어떻게 부르냐면 오감동사라고 불러요.
오감동사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냐면 바로 뒤에 형용사 보어가 뒤따라 와줘야 우리는 이 동사를 오감동사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feel이란 동사가 타동사가 될 때도 있어요. feel이란 동사는 일단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라는 뜻은 일단 뒤에 타동사가 됐기 때문에 목적어를 이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가능한 게 feel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feel이란 동사 뒤에 보니까 a bit이라는 건 약간의 란 뜻을 갖고 있는 약간 부사예요. 그 부사가 누굴 꾸미고 있다? 뒤에 있는 형용사 보어 ill을 꾸미고 있다. 아, 그럼 지금 여기서 feel은 지각이 아니라 ill이라는 형용사 보어를 취한 걸 보니 어머 얘는 오감동사로 쓰인 거네 라는 판단이 첫 번째 드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송이쌤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제가 열심히 암기한 건데 오감동사는 절대 진행 시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 지금 was feeling 이거 진행 시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으셨다면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이 나셨어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다? 다른 오감동사 see 죄송해요. see 아니고 look이죠.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 오감동사 5개 동사 중에서 이 feel은 보다시피 지각동사로도 얼마든지 목적어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시가 되지 않는 다른 오감동사와는 달리 얘는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I was feeling a bit ill. feel이라는 것이 분명히 몇 형식 동사로 쓰여서 2형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 형용사 보호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다. 되셨죠? 그럼 1번은 문제가 없는 거야. 맞죠? 그럼 2번 갑시다. 자, these days. 여러분 이건 요즘에 란 뜻을 갖고 있는 부사죠. 근데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시간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부사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부사, 문장에서 늘 귀걸이 역할만 하게 되는 이런 부사 따위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됐을 때는 우리 자연스럽게 뒤에는 도치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시간의 뜻을 갖는 시간부사가 문장 맨 앞에 왔을 때는 이건 도치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뒤에 바로 정상어순이 이어진다라는 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또 두 번째 포인트가 발생하죠. 와, 우리 정말 지겹게 봤었던 as 그리고 as입니다. 우리가 이 as와 as라는 두 단어는 뭐뭐만큼이라는 동등비교의 장치죠. 그때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적이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로 우리가 이 as와 as는 뭐뭐만큼이라는 동등비교의 장치로서 비교급, 최상급과 같이 우리가 비교 구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as와 as 사이에는 여러 가지 품사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as와 as 사이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as와 as가 이끄는 전체 구의 덩어리가 형실이 즉 품사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as와 as 사이에 만약에 형용사를 넣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비교 대상까지 묶어서 이 전체가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두 번째, 만약에 as와 as 사이에 부사를 넣었다. 그럼 뒤에 비교되는 대상까지 묶어서 이 전체가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as와 as 사이에 명사가 들어간 거야. 명사가 들어가면 역시 뒤에 비교되는 대상까지 묶어서 이 전체가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도 형용사하고 부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형용사 단어 하나, 부사 단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지만 명사는 이렇게 as와 as 사이에 혼자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수식어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실 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꼭 외워야 된 독특한 어수는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어가 낀다는 거였죠. 그래서 as 형어명 as 형어명 as 요거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좋아요. 선생님 근데 이상한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어명 없는데요? 어가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어떤 환경입니까? as와 as 사이에 명사긴 명사인데 불가산 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명사는 혼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는 수량사가 같이 들어가요. 수량 형용사 중에서도 불가산과 같이 쓰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가요? 많은이란 뜻을 전달하고 싶으면 much. 적은이란 뜻을 전달하고 싶으면 little.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거고요. as와 as 사이에 만약에 복수명사를 쓰고 싶어요. 그럼 복수명사라면 같이 이 복수와 쓸 수 있는 수량 형용사를 매칭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많은이란 뜻을 전달하려면 many. 적은이란 뜻을 전달하려면 누가 된다? few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푸신 문제는 바로 뭐예요? 보다시피 as와 as 사이에 money라는 불가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누가 들어간다? much가 들어가서 같이 불가산을 수식하고 있는 덩어리가 맞구나. 그리고 이 두 번째 as는 전치사 기능도 되고 접속사 기능도 된댔죠? 그러면 얘를 접속사로 봤을 때 바로 뒤에는 누가 이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주어 동사가 이어져서 이거 절이 이어진 거 맞구나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우리 해석해 봅시다. 요즘에는 우리가 과거에 그러곤 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used to 뒤에가 좀 허전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사실은 used to 뒤에 to 뒤에는 대동사 to가 있었어요. 대동사라 하면 앞에서 전달된 의미가 반복되는 걸 대신해주는 동사다라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서 아실 거고 이 do라는 건 당연히 여기서 save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앞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굳이 또 save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대동사 썼던 건데 보다시피 이렇게 대동사의 끝에 위치한 대동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해석 다시 해볼까요? 요즘에 우리가 과거에 그러곤 했었던 절약하곤 했었던 것만큼 저축하곤 했었던 것만큼 많은 돈을 저축하지 않아요 라고 해석하는 거고 as와 as 사이에 보다시피 명사가 들어가 있으니 이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다?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형식적으로만 따지면 형식으로 따지게 되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3형식 문장 구조가 되는 거죠.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게 없어요. 3번 아마 3번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rescue squad 우리가 squad라는 표현은 뭐 분대, 대, 단 이런 뜻이 있어요. 수색단, 구조대, 구조단 이렇게 구조단이라는 말보단 구조대가 맞겠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장은 happy라는 형용사로 문장이 끝났지만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투부정사가 happy 뒤에 붙었어요. 그럼 happy라는 형용사를 꾸미기 위한 장치구나. 잠깐만. 영어에서 명사 빼고 다 꾸밀 수 있는 만능 수식어는 누구지? 부사죠. 그래서 happy라는 형용사를 꾸미기 위해서 to discover 부사적인 용법이 그 이유를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부사적인 용법이건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이건 상관없이 모든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지만 동사 성질이 남아있죠. discover, 무엇을 발견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discover에 해당하는 목적어 a man이 나온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한테 겨냥한 것은 바로 요 단어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까지 구급, 지방직, 국가직, 서울시를 통틀어서 이런 서술 형용사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던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면 사실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도 또 역시 그럼 이렇게 모르는 난생 처음 단어가 이런 문법 요소가 나왔을 때 그럼 틀려야 되는 건가? 아니죠. 뭐 해서 풀어야 된다? 송이쌤이 늘 강조하는 속어로 풀어야 된다. 그만큼 문법 이론을 탄탄하게 외우고 계시면 속어가 가능하다. 뭐 일단 차치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 보시면 서술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뭐 사실 여러분한테 서술 형용사라는 걸 굳이 외우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일단 여러분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자, 우리가 형용사라는 것이 한정적 성질을 갖는 한정 형용사가 있는 반면에 서술 형용사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로 이 형용사라는 것 자체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형용사들은 사실 이렇게 명사 수식과 보어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용사 중에서 일부, 즉 일반적인 형용사, 이 일반적인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하고 보어 기능까지 모두 다 가능한 형용사가 있는가 하면 반면 조금 능력이 좀 제한적인 애들이 있어요. 한정 형용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여러분 명사 수식밖에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명사 수식밖에 안 되는 대표적인 형용사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있죠. former, latter, 전자의, 후자의.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the same, the only. 그 같은, 그 유일한. 이런 단어들은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기능밖에 못해요. 이해가시겠죠? 요런 성질이 강한 한정 형용사들이 있는가 반면에 서술 형용사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서술 형용사들은 보어 기능밖에 못해요. 보어 기능밖에 못한다는 뜻은 이 형식이나 오 형식의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역할밖에 못한다는 뜻입니다. 명사 수식이 안 돼요. 그런 서술 형용사에 속하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 얘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아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잠든 아기를 내가 쓰고 싶어. 근데 asleep이란 이런 서술 형용사를 가지고는 asleep baby. 만약에 아이가 한 명이야. an asleep baby. 이게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잠든 아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baby를 썼고 잠든이랄 뜻 asleep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 an asleep baby. 그럼 잠든 아기 한 명 되는 거니까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들다, 자다란 뜻을 갖고 있는 동사 있죠. 동사 sleep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성질의 형용사를 만들어줘. 이런 서술적, 한정적 이걸 다 넘나드는 아주 일반적인 성질의 형용사를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누가 있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 만드는 현재 분사를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관사를 바꿔줘야겠다. s로 바뀌었으니까 a sleeping baby로 바꿔주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자, 지금 이런 보고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alive, 살아있는. 자, 요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alive 여기다 써볼까? 우리가 여러분 요런 단어가 있지. 일단 우리가 시작점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live. 우리가 live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분 일단 동사의 품사일 때가 있고 형용사일 때가 있어요. 되셨죠? 자, 동사일 때는 얘는 살다란 뜻입니다. 살다. 형용사일 때 live는 보통 live라고 읽지 않고 live라고 읽는데 그때는 얘의 뜻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살아있는.
두 번째, 생방송의.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살아있는 이란 뜻이라고 선생님이 오른쪽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살아있는 동물 나 쓰고 싶어. 살아있는 동물. 그러면 on a live animal.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이게 안 돼. alive란 단어 자체는 분명 형용사긴 하지만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속성으로 아예 이 단어 자체를 포기하고 살다란 뜻을 갖고 있는 live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사였던 놈을 현재 분사로 바꿔서 살아있는 이란 뜻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living animal 이라고 바꿔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설명을 해볼게요. 살아있는, 물론 여러분 얘도 살아있는 이란 뜻이 있어요. live. 살아있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가능해? on이 아니지. 해야지. 우리 애니멀은 보통 여러분, 보통 수를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live animal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살아있는 동물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패턴의 형용사 형태를 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을 묻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란 뜻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living 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써요. 두 번째 생방송이란 뜻을 갖고 있으면 뭐 지금 여기서는 생방송의 남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해보고 지나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alive라는 단어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얘를 뭐로 바꿔주는 것이 제일 좋다. living 그러면 얘 어로 바꿔줘야겠지. a living man 이렇게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 가셨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답이긴 하다.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alike 있죠. alike. alike라는 단어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 가능해요. 앞에서 수식하는 건 안 되지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는 가능해요. alike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좀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일단 요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동사에다가 어를 붙여서 alike, alive, ashamed, asleep, afraid. afraid은 좀 예외적이지만 동사에 붙인 건 아니니까요. 요런 단어들, awake 이런 단어들이 바로 서술 형용사로서 보호로만 씁니다. sorry, well 역시 마찬가지고요. content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설명해 봤고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또 얘기해 볼까? 선생님 또 이런 단어도 있을 수 있어요. lively. lively란 단어 보셨죠? 이거는 여러분 살아있다 뭐다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생동감 있는 아주 활기찬 혹은 여러분 색감을 설명할 때는 선명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lively라는 것도 형용사, live도 형용사, living도 형용사, alive도 형용사. 근데 각각의 이 단어에 따라서 쓰임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내려가 보실게요. 맨 마지막. 어머나, 여러분 이건 이거네? 제가 여러분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 아마 이거는 잘 쓰셨을 거라 보니까 요건 제가 지우고 요 밑에다가 좀 설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 문장 4번에서는 일단 정답은 3번 처리하셔야 되고요. 뭘 물어봤냐? 선생님 있잖아요. look at 이거 아니 자동사인데 수동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BPP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를 약간 반만 한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풀이 때도 그렇고 기출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이 분명 자동사지만 특정 전치사를 쓰면서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사 구를 만들어서 수동이 가능한 애들이 있다. 이거 저랑 열심히 공부하셨었죠? 자주 보셨었죠? 그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수동이 가능한 자동사들이 있었어요. 여기다 써볼까? 수동이 가능한 자동사구.
이거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이다 지금 보고 계신 look at, look for, look up to. look at, 무엇을 보다 목격하다. look for, 무엇을 찾다. look up to, 누구를 존경하다. 우러러보단 뜻이었죠? 자, 또 누구 있습니까? refer to, lie to, laugh at. 누구를 비웃단 뜻이죠? 또 누구 있어요? depend on, account for, wait on, 누구를 시중 들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전부 다 수동이 가능하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look at을 갖고 문제를 낸 것 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아하, 그럼 이거 BPP라는 수동이 만들어졌을 때 뒤에 목적어 없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고, 누구에 의해서라는 수동태랑 제일 잘 어울리는 전치사까지 붙여줬으니까 이건 완전 땡큐 베리 마치지. 그럼 해석하면 그 그림은 미술 비평가에 의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봐졌다. look at이라는 거 아주 목적을 가지고 뚫어지게 볼 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되었다, 보여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잘 쓴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8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말을 잘못 옮긴 거 지금 보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한테 또 1번에선 뭘 묻고 있어요? 아, 주어가 있고 오형식 동사가 있을 때, 제가 이거 말고 넓은 데 쓸게요. 주어가 있고 우리가 오형식 동사 중에서 사역동사랑 지각동사인 경우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댔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격 보호와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둘 다 공통적으로는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라고도 많이 부르시죠?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수동적인 경우가 이어졌을 때는 이제 PP가 됩니다. 물론 21년에는 사역동사 중에서 let이라는 동사를 갖고 출제를 하면서 그냥 PP가 아니라 BPP를 또 물어본 문제를 내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죠. 자, 근데 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수동적인 관계여서 PP가 된 경우가 아니라 능동의 관계가 돼서 원형 부정사가 왔을 때, 이 원형 부정사가 왔을 때 만약에 이 문장을 갖고 나는 수동을 또 한 번 만들고 싶은 거야. 수동을. 또 한 번이 아니라 수동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것이 주어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동사 플러스 PP가 될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make를 가지고 문제를 냈으니까 제가 여기다 be made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목적어는 주어로 바뀌었으니까 목적격 보호였던 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럼 목적격 보호 때 내려왔던 게 원형 부정사가 이렇게 내려버리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 우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내려왔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고 목적격 보호였던 거야 라는 걸 알아채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보거나 혹은 우리가 실수로 BPP라는 동사가 이미 완성됐는데 마치 뒤에 동사가 하나 더 붙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얘가 동사가 아닌 걸 티내주기 위해서 앞에다 누굴 붙여라? to 붙이는 거 우리가 외우랬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문장은 지금 to 동사 원형이 와서 원형 부정사 했던 것이 내려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우리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부분은 한 번 더 간 거예요.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make라는 걸 가지고 BPP라는 수동을 만들었고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us가 주어로 와서 we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격 보호였던 것이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touch라는 단어는 뭔가를 만지다, 건들다는 뜻을 갖고 있고 감동시키다라는 동사로도 touch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연설의 감동을 준 거예요? 느낀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했죠? 그럼 우리가 감정을 느낀 건 뭐라고 가야 돼? 감정 느낀 건 PP로 가기로 했잖아. 그죠? 원래는 이랬다고. 원래는 이랬다고. 그래서 원래 이거를 정식으로 쓰자면
주어 있고요. made, us, 그리고 뒤에 누가 있었던 거야? touch it. 이렇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느껴서 pp를 만들었었던 문장인데 이걸 가지고 수동태를 만드니까 us가 위로 바뀌고 were made가 되면서 touched가 내려와서 형용사 목적격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touch였으면 to touch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touchit의 선택을 하고 물어본 문제란 말이죠. 투부정사로 바꿀래 안 바꿀래 그 맥락이 아니었던 거야.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touchit라는 거를 만들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감정 느낀 건 pp. 두 번째, apart from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제외하고 뭐뭐 말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였죠. Its cost,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왔어요. 그것의 비용은 제외하고, 말고, 차치하고. 차치하고라는 말은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쓰는데 반가웠어요. The plan was a good one. 그 계획은 훌륭한 것이었어. 원이라는 단수의 의미를 전달하는 대명사 앞에 plan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기 싫으니까 원으로 받은 거죠. 좋아요. 3번. 우리가 여러분 이제껏 2020년부터 20년에 이제 21년부터 3년까지 계속 주절의 주어와 종속주어 주어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분사구문의 결과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져 버리게 된 주어를 살려야 하는 식의 이 답을 구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주절의 주어, 데이, 그리고 종속절의 주어도 데이였던 거죠. 똑같죠? 그들이 일몰을 봤던 거고 그들이 뜨거운 차를 마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쪽 절의 주어가 같게 되면은 종속절 주어 없애고 시간이나 조건 그리고 양보를 뜻하는 접속사는 양쪽 절의 주어가 같다는 전제하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냥 친절하게 써줬네요. 그리고 drink에 해당하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적 의미와 구조를 지켰다는 데에서 능동적 의미의 형용사 현재 분사가 들어가 준 겁니다. 아주 잘 썼죠. 4번. 자, 여러분 여기서도 메이크가 또 물어봐졌네요. 출제가 됐네요. 과거 경력이 만들었어. 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어디에 적합시키다라는 말을 씁니까? 내가 너를 그 업무에 적합시킬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업무에 할당이 되고 적합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적합한 능동적 해석을 우리나라 말로 풀이해서 적합한이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적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쓰는 거다? suited라는 pp를 목적격보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20년에 국가직 7번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The company prohibited him from promoting to vice president.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20년 국가직에서. 7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prohibit 목적어 from ing라는 맥락의 문장 구조는 여러분한테 익숙할 거예요. 목적어가 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금지시키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promote란 단어. promote란 단어는 승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승진시키다. 근데 여러분이 직장인이야? 나 승진시켰어. 나를 승진시켰어. 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승진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못하죠. 회사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진하다, 나 승진했어 라고 한국말적으로 풀이는 해석은 그렇게 해도 나는 승진이 되는 거예요. suit랑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promoting이 아니라 수동적 의미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being promoted로 수정했어야지 정답 처리됐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suiting이 안 되고 suited. 얘도 promoted to, be promoted to라는 표현 자체가
뭐뭐로 승진하다란 뜻이에요. 수동으로 쓰지만 한국말로 해석할 땐 승진하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역시 4번도 문제가 없다. 그럼 결국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7번, 8번 문법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9번 가볼게요. 자, 요 정도 글씨 크기면 잘 보이시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 영어입니다. 9, 10 그리고 뒤에 11번까지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거 사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죠. 지금 보니까 잠깐 실례합니다. Could you give me your hand please? 잠깐만 좀 도와주시겠어요? 갑자기 손 잘라서 달라는 게 아니라요. Give a hand 라는 표현 자체가 도움을 주다는 뜻이에요. 손을 주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했더니 B가 뭐라고 해? Yes or no겠죠. 거절을 하거나 승낙하겠죠.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A를 보면 알 수 있죠. A가 뭐라고 합니까? I'm trying to find a personal department. 저 인사과 찾고 있는데요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승인을 했으니 자기가 원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Sure.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죠? 좋아요. 10번 갈게요. 이번엔 마지막까지 있네. 그죠? 자, 볼게요. You were the last one who left the office, weren't you? 네가 이 사무실을 떠났던 마지막 사람이지, 그렇지 않니? 너 어제 제일 마지막으로 퇴근했지? 란 뜻이네. 그랬더니 네, 맞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했더니 야, 내가 와보니까 사무실 불하고 에어컨 다 켜져 있던데? 정말요? 어떡하죠? 제가 끄는 걸 깜빡했나 봐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아마 밤새 they were on. 그들이 밤새 켜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도 밤새 켜 있었을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잘못했잖아. 그럼 수긍하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I'm sorry. 죄송해요. I promise I w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이란 표현은 지금부터. From now on. 지금부터. Let me start the speech. 지금부터 제가 연설을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From now on. 지금부터. 이해가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0번까지 풀었고요. 11번 가실게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 그럼 자연스럽지 않은 거 바로 3번 갈게요. 나머지 해석 너무 쉬우니까. Anna, is that you? 야, 안나 이거 너지? 어머나, long time to see. 너무나 오랜만이다. How long has it been? 얼마나 지난 거야? 우리 얼마만이니?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반갑다라고 맞장구를 쳐주거나 어머, 사람 잘못 보셨어요. 죄송해요.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밑에 대답이 It took me about an hour and a half by ear. By car. 차로 1시간 반 걸렸어. 이게 뭔 얘기야 갑자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있는데 1시간 반 걸렸어. 이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답 3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바로 12번 갑시다. 드디어 그 문제의 12번이 나왔습니다. 12번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얘기해 줄 게 있어서 몇 개 또 적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합시다. 좋아요. 자,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겁니다. 제목으로 적절한 거. 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제목 문제, 요지 문제, 목적 문제 제가 마지막 문제 풀 때도 그랬다시피 헷갈리면 양괄식으로 처음 지문의 앞과 뒤를 집중적으로 봐라라고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너무나 불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 그래도 뭐 시간 남으니까 괜찮아. 근데 답이 안 나오는겨. 이건지 너무 헷갈리는겨.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죠? 처음과 맨 마지막 양괄식의 지문이 많으니까 양괄식으로 처음과 끝에 언급이 주로 된 것을 단어로 품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금 봅시다. Well-known author, 이거 필요 없어요. 다니엘 골먼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학자가요. 이 학자가 아니고 작가네요. 이 작가가 그의 삶을 어디에 헌신했냐면 인간관계의 과학. 그래서 social intelligence, 사회적 지능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의 이 저서에서 바로 어떤 데서 기인했다고 보는 겁니까? Neurosociology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거 보세요. How sociable our brains are. 우리의 뇌가 얼마나 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책으로 설명을 했대. 그럼 지금 여기서는 우리 뇌가 사회적인 것을 아예 프로그램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앞문장에서 얘기했죠. 나 이제 맨 끝에 가볼게요. 그러나 Our brains crave. 우리 crave라는 건 갈망하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뇌는요, 인간적 관계, 상호작용을 너무나 열망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우리 뇌가 sociable한가라는 것에서 화두를 시작했고, 그래서
변하지 않고 중간에 역접 없이 우리의 뇌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거니까 사회적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여러분 분명 1번과 2번이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sociable이란 단어가 핵심적으로 서술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1번이 안 되는지 볼게요. 분명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반론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요. 여기 론니 있고요. 여기 론니 되게 많은데요. 론니? 혹시 론니 완전 많은데 이 론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문 선택지를 봐요. 외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누군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여러분 너무나 추상적이고 여러분한테 상상 돋기를 유도한 지문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외롭다.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외롭다.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작가가 인간의 뇌가 얼마나 소셜해서 인간적 관계를 원하는지를 밝혀냈다라는 부분에 론리란 단어가 동원된 것뿐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절대 lonely people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3번, 4번 둘 중에 하나 골랐으면 진짜 떼찌야. 혼나야 돼. 이해가셨죠? 독해력 부족이다. 정답은 2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번, 2번 고민했으면 이거 내가 어셉할 수 있어. 근데 3번, 4번에서 고민했다 이거는 좀 혼나야 되는 거야. 이해가시겠죠? 13번 주제입니다. 또 주제네. 지금 주제에서 뭐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또 우리 양관식 가볼게요. 분명히 몇몇 사람들은 장점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가 jockey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수야, 기수. 저기 경마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마 선수를 굉장히 키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채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농구 선수를 할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큰 게 태어난 사람도 있죠. 뭐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엄청나게 예민한 귀를 갖고 태어나서 음악에 특출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뭐를 설명한 겁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장점을 갖고 태어나. Yet, 근데 yet이 보인단 말이야. 이건 뭐지? 역접이죠. 그럼 yet이나 however,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읽어야지. 그러나 오직 우리 mindful deliberate 우리가 이거 단어 뜻 좀 살펴봅시다. mindful이라는 건 여러분 유념하는 무엇에 굉장히 마음을 쏟는 이란 뜻이에요. 유념하는 마음을 쏟는 deliberate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고의의 일부러 하는 두 번째 뜻은 신중한. 그럼 여기서는 고의의라는 거는 mindful과 매칭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을 쏟는 그리고 신중한으로 해석을 하셔야죠. 이렇게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쓸지 좀 더 어휘를 어떻게 외워라? 깊이 외워라. 아까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었죠? 좋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예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유념하고 아주 마음을 쏟고 장시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신중하게 연습을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이건 turn A into B. A를 B로 바꿔준대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장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말 그대로 재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재능이 뭐로도 바뀔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B가 되겠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아, 이 맥락이구나. 이러한 장점, 내가 키가 엄청 크게 태어났어. 그럼 이 장점이 재능이 돼. 내가 농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갖게 돼. 그러면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mindful하고 deliberate 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성공한 농구 선수가 되는 거지. 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미 주제는 다 나왔어.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사실 읽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 effort to develop your social skills. 이건 또 소셜 스킬을 얘기하고 있네요. 결국 네가 사회적인 어떤 능력을 막 증진시키고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뭘 가능하게 해줘? 네가 다른 사람하고 더 잘 소통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도 뭐라는 거야? mindful하고 deliberate하게 노력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 가야 돼? 뭐 가야 돼요? 어디가? 요거. 그죠?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재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잖아. 정답 2번 해야겠죠? 오른쪽 갑시다. 자, 요지. 또 요지 문제예요.
자, 요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양괄식 파라. 첫 번째, Dr. Lusink. 이런 거 외우지 마. 외우는 사람 없겠지만. 아무튼 루싱크라는 분하고 여성분인가 봐요. 이분하고 그녀의 동료들이요. 우연히 found that. 괜히 대절이라는 목적어를 바로 갖지 않고 중간에 by chance, 우연히라는 부사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우연히 뭘 발견하게 됐냐면 a virus, 한 바이러스가요. 여러분 바이러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바이러스가 뭘 증진시켜줬어? 어머나 대이하한 식물에 이건 가뭄을 얘기해 drought. 가뭄에 있어서의 뭐라는 거예요? resistance, 저항성을 증진시켜 주더래. 여러분 잠깐만. 바이러스 나쁜 거랬잖아. 근데 얘가 특정한 바이러스가 대디아한 식물에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을 높여주더래. 그럼 이거 좋은 거지. 바이러스가 좋은 일 했지.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박사가 그리고 이 동료들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식물 갖고 다른 바이러스 갖고 더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마지막 나오죠. 자, 여기 나옵니다.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그녀는 여기 나오네. 그녀는 바라본다. 그녀가 이제껏 했었던 이렇게 바이러스가 식물한테 이로울 수 있다는 그의 연구가 조금 더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이해가 연결되도록 바라본다. 그 장점이 뭔데? 다른 종류의 이런 바이러스가 말 그대로 뭐예요? 그들의 숙주한테. 그럼 바이러스가 숙주라는 거는 그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식물이라는 거잖아. 그 식물에 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이해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바이러스가 장점을 준다. 바이러스가 이롭다. 어디로 가야 돼? 요거지. 바이러스가 때때로는 착한 일도 하더라.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되셨죠? 15번 갈게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우리가 근데 여러분 밑에 선택지 봐. 너무나 해피하게 한국말이죠? 이거 잘 푸셨을 거라 보고 정답은 4번이었죠.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나오죠? 대부분의 이런 메이플 시럽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거의 대부분 가족 단위로 만들어진 농부들이다 보니까 이 버켓을 뭐로 수거한다고요? 직접 손으로요. 기계화가 없고요. 근데 기계라고 했잖아. 나머지 너무 쉽게 잘 찾으실 수 있죠. 제가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네. 매년 봄에 watery sap, sap이 수액이에요. 수액이 나온대. 메이플 나무에서. 이 1번이 있고요. 두 번째. 수액을 얻기 위해서 나무 틈새에 특별한 칼을 가지고 슬릿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세로로 뭔가 흠집을 내는 거, 세로로 뭔가를 찢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줄기에다가 세로로 이렇게 틈을 만든다고 써있죠. 2번. 자,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자, 와우, 여러분 보세요. 40갤런의 수액이 1갤런의 시럽을 만든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많이 비싸겠죠. 진짜 찐 메이플 시럽은 비싸요, 여러분. 설탕 탄 거 말고 진짜 시럽을 가지고 졸여서 계속 저어서 졸여 갖고 만든 진짜 메이플 시럽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3번도 찾으실 수 있죠? 좋아요. 16번 바로 갈게요. 여러분 16번은 나는 눈으로 의심했잖아. 이거 혹시 문제 내다가 졸았나? 너무 어이없는 게 4번이 정답이 들어가 있어서. 자, 보세요. 우리가 흐름상 어색한 문제를 고르는 것은 주제를 먼저 골라서 주제에서 벗어난 거 고르시는 거죠? 자, 이제 1번 앞을 볼게요. I once took a course in short story writing and during that course 나는 한때 writing course를 들었고 단편소설 쓰기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 수업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에디터 작가가 우리 수업에 와서 수업한 걸 들었었대. 근데 여기서 이제 수업을 했다라는 것에서 이제 뒤에 이어서 주제가 나오겠죠. 그가 일단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데스크 위에 올라가 있대. 그럼 그 데스크에서 고를 수 있는 거야. 읽고 난 다음에 뭘 고를 수 있어요? 딱 몇 문단만 딱 봐도 이거 독자들이 좋아하겠구나 안 하겠구나라는 거 딱딱딱 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2번에서 여러분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The author like people.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그 글을 쓴 작가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목적어 도치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어 도치를 하기도 해. 원래는 어땠을까? People like the author. Whether or not people like the author. 원래는 그 사람들이 이 작가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단번에 몇 줄 읽어보면 안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또 나왔죠. 그 만약에 사람들이 그 작가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작가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이 쓴 글 안 보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에디터가 드디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강조했대. stress를 동사로 쓰면 강조하다는 뜻이죠. 뭐에 강조를 했대요? 사람들한테 야, 네가 쓰는 글이 정말 재밌어야 되거든? 이거 계속 강조했대. 이게 주제야. 주제가 3번에 있어요. 3번에.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지. 근데 4번에서 하는 얘기 좀 보세요. Thurston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magician, 이제 마술사인데 이 사람이 매번 얘기했대. 그가 스테이지에 올라갈 때마다. 그 스스로에게 나는 성공적이기 때문에 나는 위대해.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작가가 쓰는 글이 재밌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버려버리고 4번 정답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강연 끝에 그가 뭐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자, 내가 다시 얘기할게. You have to be interested in people. 너는 사람들한테 일단 뭐 해야 돼? 관심을 가져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요?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17번.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순서별 문제. 자, just a few years ago. 단지 몇 년 전에요. Every conversatio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요즘에 아주 난리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 주식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AI 때문에 지금 완전 미국 주식이 막 폭등하고 있거든요.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에 대한 모든 conversation, 모든 대화는 어떻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apocalyptic. 우리 apocalyptic이란 표현이 여러분, 이게 종말적인, 안 좋은 단어예요. 종말적인 예상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대. 그 얘기는 뭐야? AI는 안 좋은 거야. AI가 인간을 종말로 이을 거야. 이런 식으로 끝맺음이 됐었대. 그래서 그 얘기가 2014년에 어떤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이 되죠? AI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summon이라는 건 여러분 소환하다는 뜻이죠? AI는 우리가 뭐라는 거야? 바로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게 바로 뭐예요? apocalyptic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노벨상 수상자였던 어떤 물리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AI는 spell이라는 건 철자를 쓴다는 뜻이죠. AI라는 건 바로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을 스펠링으로 쓸 정도로 AI는 인류의 종말은 AI라고 규정짓기도 했었대요. 이게 바로 apocalyptic하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B가 이어져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변화가 없었지 아직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야죠. 그러나 역점이 만들어져야죠. 그러나 이렇게 apocalyptic하다, negative하다라고 생각했었던 AI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어야지만 shift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러한 변화가 결국에는 뭐예요? 굉장히 무섭게 하는 scary black box에서 뭔가 그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언가로 바뀌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라고 이어져야겠죠? 근데 이런 것이 다 시장에 있어서의 기회, 시장력을 갖게 되면서 이거를 말 그대로 돈으로 볼 수 있게끔 사업화시킬 수 있게 되면서 긍정화되었지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C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니까 BAC 2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볼게요. 정답은 2번이었죠? 3번 하시면 안 돼. 3번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 자, 지금 봅시다.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yet,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나 request가 뭐예요? 요구 요청. 무엇에 대한 요구 요청? 그러한이 있어.
그러한이란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앞문장에 self-assessment라는 어휘가 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풀이한 문장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 self-assessment, 자기를 평가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요구가 pervasive, 만연하다, 너무나 일반적이다. 뭐 내내 한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는 내내 내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은퇴하고 어떤 일을 또 하든 어느 경력을 하든지 간에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 self-assessment, 자기 평가에 있어서는 그 요구는 일반적이다. 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어디 들어갈까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봅시다. 갑자기 fiscal quarter just ended. 우리가 fiscal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경제적인, 재정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4분기로 나눴는데 딱 그 권기, 첫 번째 이 fiscal quarter, 네 번째 이 쿼터가 끝났어. 끝나고 나서 나의 상관이 나한테로 다가와서 물어봐요. 야, 너 이번 분기에 네가 판매량, 퍼포먼스 어땠어? 너 잘 팔았어? 네 실적 어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너의 실적을 설명할래? Excellent, good, terrible. 셋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야. 근데 like when someone asks you about an objective performance metric, 누군가가 너한테 객관적인 지표를 물어보는 것과 달리 그 객관적인 지표 예시는 이런 거죠. 네가 이번 분기에 어느 정도 판매량에 있어서의 수익을 올려. 그 수익 자체를 말해봐. 돈 아예 그 수량을 말해봐. 라고 아예 performance metric을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네가 잘했어 못했어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뭐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죠. 주관적이니까. 뭔가 명백하고 명확한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self-assessment,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such가 들어갔으면 좋을 거고 너의 경력 내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self-assessment,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의 요구는 만연할 거다라는 부분은 어디서 이어지죠? 이 뒤에 있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2번에 들어가야 돼. 답은 없어. 주관적이니까. 그러나 너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네가 어디에서 일하든 계속 일반적이야. 그래서 뭐라고 이어져요? 너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너의 퍼포먼스를 계속 객관적인 주관적이네요. 주관적으로 너만의 어떤 수행 능력을 계속 질문받을 수 있어. 요구받을 수 있어. 어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면접에서, 혹은 퍼포먼스 면접이 아닌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실적을 가지고 물어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스트는 계속된다 이거예요. 그 계속된다는 얘기가 계속 뒤에 이어지는 거죠. 같이 그 계속 자기 평가에 대한 것이 만연할 거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부연으로 한 번 더 서술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네가 어떻게 너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지는 바로 우리가 너 스스로를 스스로 self promotion이라는 건 자기 홍보예요. 네 홍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홍보가 되는 건데 저 못했어요 하게 되면 나 스스로 홍보의 질이 굉장히 뭐예요? 나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의 퀄리티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고 뒤에는 self promotion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므로 더 이상 보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정답은 2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9번 볼게요. 굉장히 또 쉬웠던 연결어. 우리 연결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것이 for instance, for example, on the other hand, 뭐 in contrast, subsequently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이건 그냥 일반 부사예요. 근데 또 똑같아요. 우리가 연결어 묻는 문제는 정확하게 앞, 뒤만 정확하게 해석해라라고 했었죠. 그거 이해하시면 됐어요. 가볼게요. 진짜 그런지.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읽으랬죠? 모든 유형이든지 우리는 걱정, 근심의 시대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걱정, 근심의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resort to,
우리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전략에 의존한대. resort to, 의존하다. 뭐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해요? 어떻게든 우리의 이러한 anxiety, 걱정, 근심을 잠시나마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화를 본다든지 TV 본다든지 먹는다든지 비디오 게임 한다든지 일을 너무 그냥 많이 해버린다든지 등등등. 게다가 모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드디어 빈칸 앞줄 왔죠? 스마트폰도 역시 우리한테 distraction이라는 게 오락거리란 뜻이에요. 언제든지 우리한테 낮이건 밤이건 오락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뭐라는 걸 밝혀냈어? common anxiety.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먹거나 등등등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뭐로서 역할한대요? 일반적인 걱정, 근심을 피하는 전략으로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크게 역접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봐야지. 그러나 이러한 avoidance strategies 뭔가를 먹거나 보통 저는 좀 먹는데 먹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이런 것들의 전략이 오히려 뭐라는 거야? 우리 걱정, 근심을 더 악화시킨대요. 그럼 지금 이 앞에 그러나 너무나 우리한테 역설적이게도 우리한테 걱정, 근심을 덜어준다고 해서 우린 이걸 했었는데 역설적으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악화시킨대.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럼 빈칸에 뭐로 가야 돼? 역설적으로, paradoxically. 이게 들어가야죠. 나머지 여러분 너무 평이한 부사죠? 지나갈게요. 20번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빈칸이 빈칸이 by 이후에 있어요. 우리 by라는 빈칸의 위치가 지금 중간에서 살짝 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답의 단서가 있을 거다. 가볼게요. 자, how many different ways do you get information? 네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많은 방법을 찾니?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너는 정보를 찾니? 얻니? 자, 그래서 some people might have 몇몇 사람들은 6가지 다른 방법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예를 들면 text message, voicemails 등등등등 읽을 필요 없고요. 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각각의 것들이 지속적인 걸 기반으로 처리되어진대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이메일 계속 봐야 되는 거지. 이것들은 다 endless process. 끝이 없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너의 information 이런 관리를 좀 더 manageable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지. 이게 뭐지? 그럼 이 by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어디에 있어? 뒤에 있죠? 여기 바로 나오죠? Cut the number in boxes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그 inbox, 메시지가 오는 박스의 수를 줄여버리래. 그래서 적은 수로 최대한 만들래. 그렇게 되면은 네가 원하는, 네가 필요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를 줄여버리라. 그럼 수를 줄이라는 거를 찾으러 가. 여기 있잖아. minimize란 단어로 paraphrase 돼 있잖아요. 되셨죠? 그래요. 정답 3번. 여러분 2번에 immerse.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immerse란 단어는 몰입하다는 뜻이에요. 네 스스로를 계속 들어오는 정보에 몰입해라. 이러면 정말 과거오겠죠.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번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잘 시험을 보셨을 거라 보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많은 전국의 수험생분들 어떤 결과가 있었든지 간에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심기일전하셔서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실 분들이나 혹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굳건한 의지와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시험 때까지 유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현장 그리고 인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